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 말이죠. 저희 구독자분께서 신청해주신 이 Aqua Bounty Technologies라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이 영상은 단순히 제가 분석을 해서 나열한 의견에 지나지 않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Aqua Bounty Technologies에 대한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41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요. 한 달 만에 47.42%나 상승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6개월치 보시면은 160%나 올랐고요.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성장률이 빠르다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qua Bounty Technologies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로 말하자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이널드에 위치한 생명공학 회사이고요. 유전자 변형, 어류의 연구 개발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양식 생산성을 높이는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SEC Governmen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We generate product revenues through the sales of our Aqua Advantage salmon. We also sell conventional Atlantic salmon, salmon eggs, fry, and byproduc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Aqua Advantage salmon을 판다고 적혀 있네요.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변형된 연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틀란틱 연어를 팔고요. 그 연어 알과 fry 그리고 byproducts는 기타 등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Aqua Advantage Salmon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Aqua Bounty Technologies가 갖고 있는 그 연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친육 세먼에 이 GHC DNA를 추출을 합니다. 이 GHC DNA가 뭐냐면은 연어가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성장 역할을 해주는 DNA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프로모터와 터미네이터라는 것을 양쪽에 붙입니다. 붙이게 되면은 이 프로모터는 스위치 온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터미네이터는 이 스위치 오프 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DNA를 여기 연어 알 속에다가 주입을 해서 새롭게 유전적으로 변형된 그런 연어를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스위치 온을 시키면은 여기 transgenic founder라 해가지고 더 빠르게 성장한 연어가 태어나는 것이고요. 스위치 오프를 하시면 여기 non-transgenic progene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연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빨리 연어를 생산시켜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맞게 연어를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연어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자면 말이죠. 연어가 자국에서 만들어지는 양과 마켓에서 현재 유통되는 양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일단 노르웨이를 보시면 말이죠. 노르웨이는 연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실제로 만들어내는 양이 자그마치 1403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마켓에서는 54킬로톤밖에 유통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노르웨이는 전부 다 수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노스 아메리카로도 수출하고요. 러시아로도 수출하고 EU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꽤 많은 양의 연어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930킬로톤을 만들어내서 160 정도밖에 일단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만큼 노스 아메리카나 EU 그리고 아시아 쪽에 전부 다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어가 수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행기 시간으로 약 5에서 8일 정도 걸리고요.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3에서 6일 정도 걸리니까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 바운티라는 회사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시키기 위해 각각의 나라에서 필요한 만큼 공장을 지어가지고 직접 연어를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Aqua Bounty Technologies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비뉴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2,000달러 정도 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작은 매출액을 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 땐 6,000달러,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는 말이죠. 46,000달러 정도를 벌었네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출액이 작아져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ost of the revenue 쪽을 보시면요. 만들어내는 매출액보다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4분기 때는 자그마치 3밀리언 달러 정도가 나갔고요. 2020년 1분기 때는 84만 1000달러가 들어갔고 2020년 2분기 때는 1.04밀리언 달러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venue랑 cost of the revenue를 비교해주고 있는데 거의 revenue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cost of the revenue가 들어갔는지도 알 수 있겠죠. gross profit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gross profit을 보시면은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즉 비즈니스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2020년 2분기 때는 마이너스 1.04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1분기 때는 마이너스 83만 4천 달러,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는 마이너스 3밀리언 달러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은 내고 있지 못하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198% gross margin을 기록을 했네요. 그렇지만 더 안 좋은 점은 말이죠. 이 profit margin인데 결국은 회사가 이익을 보냐 손해를 보냐 이것을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1만 9,446%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만드는 revenue에서 other expense, operating expense, interest, tax 이런 거 뺄 거 다 빼면은 뭐가 남느냐를 보는 게 바로 이 profit margin인데 굉장히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profit margin과 gross margin이 손실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내는 매출액 또는 갖고 있는 자금을 처음에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더 그 revenue를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gross margin과 profit margin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profit margin과 gross margin이 점점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연도로 보시면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사업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기업이 좋아질 수 있을 때까지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냐 없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런시스로 들어가가지고 이 상태가 길어져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밸런시스 통해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시스를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0년 6월 30일 즉 2분기 기준으로 갖고 있는 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는 10.02 밀리언 달러입니다. 26.54%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인텐지블 같은 경우는 252.40K로 이거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 또는 라이센스를 뜻합니다. 인벤토리 경우는 2.49 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인벤토리가 뭘 뜻하냐면 말이죠. 여기 인벤토리를 보시면은 feed, 먹이를 뜻하죠. eggs and fry, 달걀과 그리고 후라이를 뜻하겠습니다. packaging 하면은 포장하는 것을 말하고요. fish in progress 해가지고 지금 손질을 하는 생선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인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이 24.93 밀리언 달러로 약 66.04%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냐면 말이죠. 랜드 쪽이 있고요. building and improvement가 있고요. construction in progress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게 있고요. equipment, 장비가 있죠. office furniture and equipment, 오피스 가구라던가 장비가 있고 vehicle에서 차량이 있네요. 이런 것들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liability distribution 쪽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부채로 4.74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의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입니다. 204.12K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ayable의 경우는 말이죠. 거래처에게 12개월 이내에 줘야 되는 돈으로 1.76 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네요. non-current debt와 이 current debt를 더해도 말이죠. 5 밀리언 달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cash and cash equivalent를 보시면 10 밀리언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이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로도 충분히 non-current debt와 current debt를 갚고도 남는 돈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이 밸런스시트는 건전한 밸런스시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록 지금 사업 쪽에서 마이너스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어갈 수 있으며 이거 같은 경우는 흑자를 전환할 때까지 기업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long-term debt maturity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on-current debt라고 하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non-current과 lease liability due 둘 다 찾았고요. 이것을 전부 다 도표화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말이죠. 2021년에는 3,000달러, 2023년 때는 2밀리언 달러 정도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얄티가 언제 내야 되는지는 적혀있지 않은데 이 로얄티를 2021년에서 2023년도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도 말이죠. 5밀리언 달러가 안 됩니다. 약 한 4밀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4밀리언 달러를 지금 갖고 있는 이 현금으로 충분히 다 갚고도 여전히 6밀리언 달러 정도가 남으니까요. 2023년까지는 아무런 걱정할 거 없이 충분히 사업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free cash flow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free cash flow란 만들어낸 revenue에서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가고 결국 내 손에 돈이 얼마나 남냐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실제로 profit margin에서 마이너스가 났듯이 당연히 free cash flow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4.8377밀리언 달러가 나왔죠. 즉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말이죠. 흑자를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프리 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이고요. 이 부분을 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플러스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 아쿠아 바운티라는 주식이 과연 overvalue 됐느냐 아니면 undervalue 됐느냐 또는 적절한 주가 위치에 있느냐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용하는 price to sales ratio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2분기 기준으로 price to sales ratio는 자그마치 1843이나 됩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요. 46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성장률은 자그마치 4배 이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overpriced 됐냐, underpriced 됐냐를 알아보는 방법은 만들어진 revenue에 비해서 얼마나 주가가 상승했냐라는 것을 보시면 되거든요. 현재 revenue를 보시면 말이죠. 오히려 revenue가 2020년 1분기 때에 비해서 2분기 때 오히려 더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마치 6.75에서 2.95로 거의 2배 이상 줄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매출액은 줄었는데 오히려 price to sales ratio가 4배나 상승했다는 것은 줄어든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price to sales ratio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overvalue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가가 overvalue 돼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항상 그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이 회사가 어떠한 기대감을 주었길래 사람들이 아쿠아 바운티에 투자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지금 현재 아쿠아 바운티가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연어 시장은 자그마치 1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수요와 그리고 공급을 비행기로 이렇게 운반을 하면서 충족시키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아쿠아 바운티라는 회사가 각각의 나라에다가 자기만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 연어를 판다면은 비행기로 이렇게 수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서 바로 연어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20년, 2021, 22에는 만들어지는 연어의 양이 굉장히 적지만 말이죠. 2023년부터는 4 메트릭 톤, 14, 24, 34 메트릭 톤 이렇게 exponentially 상승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로 운반하는 데는 자그마치 일주일이나 걸리지만 자국에서 즉각적으로 유전적으로 변형된 이 연어를 생산한다면은 빠르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이렇게 유전적으로 만들어진 연어가 이렇게 6가지나 되는 장점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빨리 자란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빨리 자라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은 먹이가 필요로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따로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고기를 키우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연의 그런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점 또한 장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아쿠아포닉스 그리고 하이드로포닉스를 사용해가지고 최적화된 환경에서 고기를 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lower carbon footprint 해가지고 탄소 매출 또한 적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요.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는 변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여기 7 out of 10 consumers express willingness to purchase and try Aqua Advantage at least once라 돼 있죠. 10명 중에서 7명의 소비자들이 말이죠. 그 Aqua Advantage, 즉 유전적으로 변형된 그런 음식들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질문에 답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81%를 보시면은 reacted neutral to very positive to the Aqua Bounty and Aqua Advantage story and product attributes and benefits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 Aqua Bounty라는 회사와 그리고 Aqua Advantage story 유전적으로 변형돼서 팔리는 그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와 제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립 또는 꽤나 긍정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건데 그게 자그마치 81%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음식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꽤나 변했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쿠아 바운티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그 연어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생긴 것이죠. 어떠셨나요? 이렇게 아쿠아 바운티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는 매출액 부분이 나가는 돈보다 좀 더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는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 다행스러운 점은 이 밸런스 쪽이 꽤나 강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제시하는 만큼 그런 비전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말이죠. 이 회사는 점점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사람들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부분은 프라이스 세일스 레이쇼를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쿠아 바운티 테크놀로지스 회사에 대한 리뷰를 끝마치겠고요. 혹시나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착수해서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